여러분, 우리가 매일 입는 옷, 또 언젠가 꼭 사고 싶은 드림카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 제품의 라벨에 적힌 이름이나 나라가 전부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 뒤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아주 흥미로운 비밀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재킷 한번 볼까요? 바로 아크테릭스입니다. 아웃도어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거의 상징과 같은 브랜드죠. 한글에서는 이재용 패딩으로도 불리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요. 딱 보기에도 캐나다의 광활한 자연과 장인 정신 이런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스웨덴 하면 딱 떠오르는 브랜드, 바로 볼보입니다. 안전의 대명사이자 북유럽 특유의 그 깔끔한 디자인으로 유명하죠. 아웃도어 재킷과 럭셔리 자동차, 아니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두 프리미엄 브랜드 사이에 대체 무슨 공통점이 있다는 걸까요? 정답은 놀랍게도 둘 다 중국 기업이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맞아요. 캐나다 브랜드 아크테릭스도 스웨덴 브랜드 볼보도 지금은 중국 회사가 주인입니다. 이게 단순히 이 두 브랜드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아주 거대한 글로벌 트렌드의 일부입니다. 사실 아크테릭스랑 볼보는요,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중국 자본이 지난 몇 년간 조용히 사들인 서구 브랜드들의 쇼핑 리스트를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리스트가 상상 이상으로 길고 화려하거든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던 브랜드의 정체성이랑 실제 주인의 국적이 이렇게나 다릅니다. 캐나다의 자부심, 아크테릭스는 중국의 안타스포츠가, 스웨덴의 감성, 볼보는 중국 지리자동차가 소유하고 있죠. 이게 다가 아니에요. 프랑스 명품 랑방, 미국 스포츠의 상징 윌슨까지.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이 인수 목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살로몬, 미국의 K-스위스, 심지어 뉴욕의 상징과도 같은 월드 오브 아스토리아 호텔까지 중국 자본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스포츠웨어부터 자동차, 호텔,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정말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있죠. 그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나 많은 브랜드들이 중국 소유인데 왜 우리 대부분은 이 사실을 잘 몰랐을까요? 여기에는요,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비즈니스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바로 중국 지우기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브랜드의 주인이 중국 기업이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드러내지 않거나 감추는 거죠. 아무래도 중국산이라는 꼬리표가 주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피하고 브랜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프리미엄 이미지를 지켜서 높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아주 영리한 선택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으로는 계속 캐나다의 장인 정신을 이야기하지만 현실의 주인은 중국 기업이라는 거죠. 캘리포니아의 자유로운 감성을 내세우는 K-스위스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처럼 브랜드의 국적은 마케팅에 아주 좋은 도구가 되고 실제 소유주는 조용히 뒤에 숨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복잡한 관계인지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일본 브랜드 혼마의 골프채를 선물한 적이 있거든요. 이 골프채 분명 일본 공장에서 만든 메이드 인 재팬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혼마 골프라는 회사 자체는 이미 중국 자본에 넘어간 상태였죠. 제품은 그 나라에서 만들 수 있지만 그로 인한 수익과 회사의 큰 방향은 중국 모 회사가 결정한다는 미묘한 차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도대체 중국 기업들은 왜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외 브랜드를 사들이는 걸까요? 그 동기는 의외로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이 숫자, 40%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팔리는 명품의 40%를 중국 소비자들이 구매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시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 거대한 시장을 잡기 위해서 그들이 열광하는 브랜드를 아예 통째로 사버리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이건 단순히 몇몇 기업의 선택이 아니에요. 2000년부터 시작된 중국 정부의 저우초취, 우리말로 하면 해외로 나가자는 이 정책이 아주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었죠. 처음에는 자원 확보가 주 목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과 브랜드 파워를 얻는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레노버가 IBM의 PC 사업부를 인수한 게 바로 그 역사적인 신호탄이었고요.
이 모든 인수 과정에는 아주 명확한 공식이 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힘들게 브랜드를 처음부터 만드는 대신 수백 년 된 역사와 신뢰, 즉 헤리티지를 돈으로 통째로 사는 거죠. 그리고 그 서구적인 이미지는 그대로 유지한 채 세계에서 가장 큰 손님인 자국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겁니다. 훨씬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현상이 우리 소비자들에게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한 유통업계 관계자의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생존 전략이다.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이 중복 지우기는 복잡한 소비자 심리와 지정학적 긴장감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쩌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자 필수 전술이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브랜드의 정체성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 브랜드가 탄생한 곳의 장인정신과 역사일까요? 아니면 지금 그 브랜드를 소유하고 이끌어가는 자본의 국적일까요? 브랜드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그 브랜드의 의미를 다르게 만드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